자, 야당 얘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를 놓고 토론회에서 막말을 주고받았었죠. 바로 문재인, 박지원 두 의원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또 붙었답니다. 또. 예, 오늘은 얼마나 세게 붙었을지 이남희 팀장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룰 문제였나요? 네.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요? 룰 문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요, 오늘 토론회를 정책 관련해서 검증하기 위해 열었는데 결국 주제가 경선 룰 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 박지원이 아니라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신기남 선거관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이 한판 붙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좋은데 룰을 변경했다, 바꿨다 이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리돼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냥 있었습니다. 이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신기남 선관위원장과 박지원이 또 충돌했다. 이것만 알 겁니다. 그 시간 있으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걸 단속하셔야 됩니다. 선거 하루 전에 규정을 바꿔버리는 정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어. 여러분의 그 의례성과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저분 참 끈질기네. 저 속마음이 가슴에 와 닿긴 하는데 이남희 팀장. 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저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또 오늘 분란을 일으켰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 쪽에서는 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는 그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그 여론조사 항목에 득표로 인정하기로 돼 있다가 바로 그 선거 권리당원 조사하기 전날 막판에 문재인 후보 측이 요구한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불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기남 위원장의 발언이 당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마치 문재인 후보 측 편을 드는 것 같기 때문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지원 의원의 지지자들도 신기남 위원장에게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 보입니다.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할 때만 해도 지지 후보 없음이 분명히 항목에 들어가 있었고, 예. 이 부분을 어떤 계산할 때 분모해서 뺀다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ARS 경선 들어가는 바로 하루 전날인 2일 날 저녁에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지지 없음 후보는 이 계산에서 뺀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상당히 큰 폭으로 어떤 리드를 하면서 다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서의 박빙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이건 뭐냐? 100m 달리기 95m 와가지고 갑자기 저거 아까 계산해서 빼야 되겠어. 갑자기 이거 자체가 불공정 경선이다 이런 얘기를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신기남 위원장이 저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룰을 갖고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라 하는 발언 내용 자체도 중요한 경선의 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갖고 룰 얘기는 오늘 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는 누가 봐도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신기남 위원장이 친노 개파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열린우리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과거에 이제 천신정이라고 불리면서 천정배 전 장관,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함께 불렸는데 이제는 세 분의 갈 길이 조금씩 다르네요. 예. 자,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이 룰 변경 문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요. 그걸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룰 자체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비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혹시 비대위원이 편파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확실하게 경선 룰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해라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11대 4가 됐다 그럽니다. 전준의 결과가 관행의 확인이고
자, 저희 이야기도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남희 팀장, 관행의 확인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인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이 그 지지 후보 없음을 이제 득표율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 뭐 문제 제기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730 재보선 할 때는 김포의 경우에는 네. 또 달랐다 이러면서 또 계속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이제 그 문제 없다고 왠지 또 문재인 후보 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당권 대권 분리론 얘기하는 것도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남희 팀장이 국회 팀장이니까 야당 또 특히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지금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패널들 그동안 출연했던 분들도 누가 이길지 예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이남희 팀장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룰이 문 후보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변경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또 막판에 아니 이렇게 또 그 통 크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던 항상 선한 이미지의 문재인 후보가 결국은 또 자기 측에 유리하게 가져가네 라면서 또 비판 여론이 나와서 또 마음이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과는 2월 8일에 보시죠. 예.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궁금한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승리를 한다. 네. 이랬을 때 박지원 의원이 네. 분당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표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표차에 따라. 네, 만일에 그 지금 75%를 차지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 이 합쳐서 75% 여기서도 만일에 박지원 의원이 졌다라고 하면 사실 이 룰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분당의 명분으로 깨고 나가기에는 어떤 당원의 지지가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과 해서 세를 모아서 내년 총선에 별도의 당으로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승복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만일에 이 사실 거의 뭐 비기거나 예. 심지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에서는 이겼는데 이 여론조사 때문에 뒤집어졌다. 그러면 아마 박지원 의원의 평소의 그 전략이나 성품상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2007년 대선 후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보면은 박근혜 후보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붙었는데 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많이 차이를 내서 이기는 바람에 역전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분당 문제. 이남희 팀장은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분당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직은 미풍이 불가하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표차에 그 근거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천정배 전 장관은 또 국민 모임 광주 토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탈당 움직임들이 조금씩 또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통진당 의원들 출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통진당 전 의원이 됐잖아요, 이제. 네. 그랬는데 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법적 위비를 이용한 거죠. 예. 결국은 그 당을 비슷한 유사한 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전직 의원들 개인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전 의원 그리고 경기 성남중원의 김미희 전 의원 오늘 국회를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이야기를 또 직접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저 이상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야권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를 들고 나오면 저희들은 아주 반갑고 고맙죠. 그거를 들고 나오면 저희들에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자, 생각보단 조금 길었습니다. 자, 류혜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 통진당 해산 카드를 들고 나오면 저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인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같아요. 헌재에서 위원을 결정했죠. 예.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헌재와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더 자유로운 우리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좋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박성원 논설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결국에는 야단 표를 갈라먹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실제 저분들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야권 성향의 표 중에 좀 통진당을 지지했던 뭐 과거에 한 1% 안팎의 예. 이런 지지는 실제로 결집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또한 저들이 아직도 공개적으로 국회 진출을 기도한단 말이야? 라고 하고
보수층에서 네. 보수층의 지지표가 되게 이제 재보선의 경우는 뭐 저 공휴일도 아니고 네. 그냥 귀찮아서 투표 안 하러 가고 그냥 가버리고 출근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보수층이 이건 안 되지 하고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만일에 그 현재 그 대체로 야권의 굉장히 강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군데 전부 다 그렇죠. 예. 광주하고 이제 관악을이 특히 그런데 이런 경우에 표차가 워낙에 만일에 그 당초 크다 그러면 저것의 출마 여부는 사실 그렇게 당락에 크게 결정을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뭐 한두 곳이라도 아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저희가 관심 있게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